사진 채운다 했죠. 1초에 한 번 보고 싶고 듣고 싶어지는 방송. 인제대학교 유일무이한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헤르츠 라디오 진행자 안수진, 곽민우입니다. 수진씨, 제가 아직도 헤르츠 진행자로 보이나요? 민우씨, 다들 얼굴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령, 귀신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헬로윈이잖아요. 헬로윈은 10월 31일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어서 그들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영미권의 전통 문화인데요. 이게 비영미권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를 사람들이 즐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영어학원에서 영어 학습과 동시에 할로윈이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할로윈이 되면 여러 이벤트를 했는데요. 그런 영어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할로윈 문화를 낯설어하지 않게 되고, 또 이런 요인으로 할로윈데이가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이 되면서 유행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 그렇군요. 요즘이야 그냥 헬로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렸을 땐 이 헬로윈 날이 되면 학교와 문방구에 파는 눈, 코, 입 파인 호박 모형이나 해골 달린 볼펜이나 그런 것들 막 사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초등학생 때 학교와 문방구에서 헬로윈데이라고 마법사 모자랑 망토를 팔았는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8,000원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8,000원은 거의 지금 저한테 한 8만 원 정도의 그런 값어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그래도 가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겠다 해서 기장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의외로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법사 세트를 구매하셨나요? 네, 그렇죠. 샀는데 사실 처음에 살 때만 좋았지 몇 번 입어보고 그냥 옷장에 넣어놓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는 헬로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과자를 내놓으라고 기억에 협박하는 트릭 올 트릿에 대한 추억이 엄청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 다 같이 재고랜턴을 만들고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가서 트릭 올 트릿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귀여운 아기 유령들이었었는데. 이렇게 할로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으스스한 괴담도 궁금해지는데요. 수진 씨, 아는 거 있으신가요? 네, 당장 인제대학교에도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여럿 있는데요. 아이동 괴담, 운동장 빨간 원피스 괴담 등 다양한 괴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민우씨, 혹시 삼방동 괴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저 들어봤죠. 맞습니다. 혹시나 이 괴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은 삼방동 괴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선의 할로윈아. 설레사요 피었으면 이야 피지부르 클로저 이야 봄이 드문한 부천 쉬도 저도 불면 이야 지르자요 밤치 이야 지르자요 코디 이야 지르자요 At the Soldier Fataci 그문을 칠하지 마요 딱 칠하지 마요
문을 칠하지 마요 닦아 칠하지 마요 듀시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아직도 2011년 여름이 생각난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미래를 걱정할 시기였던 나는 자취방에서 이력서를 쓰던 중 코를 자극하는 라면 냄새에 어이, 무슨 냄새지? 나도 라면이나 한번 끓여 먹어야겠다. 하며 마트로 향하는 길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면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삼방천을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넜다. 어우, 그래도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해지네. 라고 생각하던 와중 초겨울의 추위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낀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었다.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빠르게 라면을 구매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뭔가 되게 이상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 이거 먹고 이거 와 이러노 이거. 멀리 떨어져 다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 몇몇이 건넜다. 기분 탓인가 싶은 느낌에 다시 다리를 건너려는데 자기 손 누구세요?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삼방천 중앙에서 여자가 나를 보며 기이하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다. 자기 손 저기요, 저 압니까? 나를 어떻게 아는데요? 저는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제 아는 척 하지 마이소. 미친 여자 같아서 큰 소리만 치고 냅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괜히 신경이 쓰여 곁눈질로 옆을 본 순간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벽을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이 아니라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뀐 순간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뛰었다. 죽기 살기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덜덜 떨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지 이거 어디 갔노? 아까 뛰면서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친한 친구나 후배가 있으면 대신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네이트홈에 들어갔다. 하필이면 접속자가 딱 한 명이었는데 그마저도 정상 아닌 후배였다. 아, 이건 좀 삐리한데. 고민을 짧게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녀석에게 연락했다. 미연아, 내 부탁 좀 해도 될까? 뭔데?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를 해서 좀 찾아주라. 저녁에 고기 삼? 오케이. 전화 할게. 후배가 전화를 건 것인지 벨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아씨, 나 무서운데. 문을 잽싸게 열고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휴대폰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새 후배의 상태는 오프라인으로 바뀐 상태. 자포자기하고 침대에 누워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까 뭔데? 헛것이가 귀신이가 아니 그냥 미친 여잔가. 하며 생각하다 깜빡 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좌우로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삼방천에서 본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침대를 이리저리 흔들며 씩 웃고 있었다. 자기, 성자기. 아씨, 제발. 이상한 목소리로 자꾸 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두려워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크게 두드리는 소리. 살았다. 문 열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바로 후배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져 갈 무렵 여자가 당황하며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격이 후배의 목소리가 커지자 어떻게든 숨으려고 발버둥치는 여자가 숨을 곳이 없기에 벽을 타고 천장을 마구 기어다니는 모습에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자는 천장에 매달려 내 얼굴을 보며 쉿 하라는 신호를 줬다. 창문으로 향한 그것은 나에게 창을 열라는 듯 손가락질했다. 창문을 열자 불이 나게 창밖으로 나가는 여자를 본 뒤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꼴보니 귀신은 털렸구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후배는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 여자를 찾았다. 약속 시간에 맞춰 삼방천으로 나갔는데 휴대폰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에이씨, 꼈네. 삼방동 귀신 잡을 수 있었는데.
후배는 그 여자를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아마도 내 전화 잘 알았겠지. 내가 전화 받자마자 귀신이라고 알아. 근데 녀석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네 정체가 뭔데? 뭐 무당이가 테마사 뭐 그런 기가? 알 것 없다며 가볍게 말했지만 훗날 그런 비슷한 종류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귀신 또한 도망을 간 것 같다.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후 고기를 먹으며 후배에게 삼방동 귀신에 대해서 물었다. 꽤 오래전부터 김해 삼방동에 사는 물귀신이라는데 삼방천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일 말을 건다는 것이다. 사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이 정설이고 보이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간혹 나처럼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이는 줄 알고 그때부터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데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런데 녀석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그 귀신은 사악하고 영악하며 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는 날이면 그날의 삼방천 귀신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에 잠 못 드는 경우가 있다. 뭐예요? 들으면서 천천히 상황을 상상하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나 이제 비 오는 날에 삼방천 못 가.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신입생 때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 주인공과 비슷한 시점에 와서 직접 연기를 하면서 읽으니까 느낌이 또 확 다르더라고요. 괜히 막 으스스해지는 것 같고 바로 다음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예은의 창귀.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겁 없이 밤길을 거니는 나그네 연애 말 좀 들어보 나뭇잎 동동 띄운 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어가오 나무와 미타불 신령님이 보아사 나무와 미타불 신령님이 나는 올해로 21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억대다가 목숨을 잃었소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얼씨구 좋다 어덜씨구 좋다 그대 나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 더 덩실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이 밤 산신의 이빨 아래 나무와 미타불 나무래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난 수험생이다.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즉 자습을 하러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에라이, 집에서 롤이나 하고 싶다. 얼른 학교에 도착해 공부할 준비를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이 3, 4 모여 모여들고 곧이어 자습 시작 종이 울렸다. 자, 오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다짐과는 다르게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습 감독 선생님의 눈을 피해 몰래 새로 올라온 웹툰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 친구와 함께 보려고 앞자리 친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네 이번 편 봤나? 개웃긴데. 목소리가 작았던 탓인지 귀에 무엇을 꽂고 있던 것인지 친구는 별다른 대꾸를 해주지 않았다. 뭔데 사람 머쓱하게. 머쓱한 마음을 뒤로 한 채로 나도 공부나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에 집중을 하다가 그때 툭 하고 지우개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야, 나 이것 좀 주워줘. 마, 안 들리나? 야, 승진아, 이거 좀 주워달라고. 더 큰 소리를 냈음에도 대꾸를 않는 친구의 속이 상해 더더욱 큰 소리를 내면서도 그냥 내가 죽을 걸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내가 죽기 싫었다. 정말 조상신이 도는 거였지. 아니, 니 아까부터 왜 그러는데? 뭐 삐졌냐?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달려오셨다. 호루라기 소리에 놀란 것도 모자라 그 뒤에 따라오는 더욱 충격적인 아저씨의 말. 학생, 그 지금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혼자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내가 이때까지 본 건 뭐였을까? 와, 진짜 말이 안 되지만 혹시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씩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에 압도되는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으로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마지막 말에 더욱 소름이 돋는데 주인공이 본 승진이 같은 반 친구들은 뭐였을까요? 결국 살았을까? 경비 아저씨는 또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귀신은 자기 이야기 하면 찾아온다는 거? 벌써 상방천 귀신과 친구 귀신들이 이 스튜디오에도 찾아왔을지도 모르니까 아쉽지만 저희는 어서 물러가 봐야겠습니다. 헤르츠 라디오는 매달 첫 주 인제 미디어 센터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헤르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설명란의 링크뿐만 아니라 인제 미디어 센터 인스타그램 계정, 인제대 신문 배너에서도 링크를 찾을 수 있으니 그 링크로 다음 달 주제에 맞는 사연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주제는 늦가을 가장 후회되었던 순간입니다. 벌써 시험이 코앞인데 모두 시험 잘 보고 웃는 모습으로 다음 헤르츠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헤르츠 라디오 진행자 곽민우, 안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